선정해가지고 나이 뿌띠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거를 체크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주사 예방접종이었거든요. 초코 색깔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그래서 돼요? 소리는 병원장님도 느껴지죠? 맞아요. 중간중간만 떠가지고 예를 들어 메탄 건져봐. 뭐하신 거예요? 사상충 검사, 혈경 검사 중입니다. 미세혈충들 이 혈액에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하는 건가고요. 모니터 되지 이거. 아 여기 포크스랑 여기 포크스랑 좀 다르구나. 프로그램이 비슷한 것 같은데 자. 지금 배원장님은 그 진료실 안에서, 처치실 안에서 검사 중이시고, 네. 뭐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거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네. 궁금하신 게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아무 생각이 없다. 지금 이 시간이 되면은 근데 다들 그러니까 원래 뭐 좀 멍해져요. 예, 12시 15분. 뭐 어쨌든 말을 하려면 이제 이 시간에 술을 먹거나. 네. 네. 검사 결과가 제일 궁금하고. 아, 네. 검사 결과. 우리도 그래서 슬기골이 너무 궁금했어가지고 너무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저 지금 모기가 물어서 사상충 그게 문제되는 거 저 지금 처음 알았어요. 아 진짜? 진짜요? 네. 와. 난 사상충을 돌아다니면서 네네. 이런 진드기나 네. 아니면 남들보다 감염이 더 빨리 온다거나 이런 건 줄 알았지. 이 벌레에 물린 거는 제가 다른 건 잘 아는데 왜 그러니까 벌레 물리는 거는 그 백신 주사에서 예방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약을 먹거나 이제 바르거나 물론 이제 주사제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그 주사 말고 그 백신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사상충이 모기를 통해서 감염되는지 모르셨다고요? 네, 몰라. 저는 진짜 몰랐어요. 모기. 충격적이네요. 네. 병원에서 그래서- 한 번도 설명을 해주신 적이 없어요? 그냥 뭐 발라주는 걸 할까요? 뭐 주사를 할까요? 뭐 이런 것만 했었지. 네. 모기라고는 얘기는 안 해주셨어요, 진짜. 꼭 그래서-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는 그렇죠. 해줬었는데. 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보호자분들도 공부를 하셔야 맞아요. 공부를 되는 하셔야 거죠. 돼요. 뭐 책 보셨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근데 책을요 필요한 것만 보죠. 이렇게 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하진 않는데 궁금한 것들만 찾아서 보는 편인데 요즘에도 너무 책이 잘 나와 있긴 하나 또 책마다 또 틀려요. 내용도 틀리고 그래서 그 책 선정도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요즘 보통 인터넷 같은 거 많이 하죠. 네,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왜냐면 검색해보면. 인터넷 많아야 뭐 인터넷에도 또 말도 엄청 많아요. 많죠. 그래서 그거를 다 알기에는 힘든데 그래도 이제 신장사상충이랑 뭐 종합백신 정도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으니까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은 좀 하는데 그래도 저도 몰랐듯이 집에만 있고 저랑 잠깐 밖에 나가 산책하는 그 정도면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솔직히 그래서 그거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왜냐면 간식도 좋은 거 주고 뭐 어쨌든 사람 먹는 걸 안 주는 정도 알고 있는데 저희 고모 같은 경우에는
사람 먹는 것도 엄청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건강이 되겠지, 관리가 되겠지라고 또 생각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병원 오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아마 글을 썼던 것 같아요. 바쁘시구나. 네, 여기서 아까 잠깐 꼭 맞춰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이제 맞추셔야 네, 되는 네,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취한다. 어머, 좀 해도 해도 돼. 잘했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일반 보호자분들이 헷갈려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저희야 이제 수의학을 배웠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은 병을 옮기거나 병의 원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기생충 한 요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제일 작은 단위는 바이러스고 그 다음이 세균이고 그 다음이 이제 곰팡이, 기생충인데 기생충이 제일 크죠. 크죠. 기생충은 우리가 흔히 눈으로도 이제 확인할 수 있지만 곰팡이나 세균, 바이러스는 이제 현미경으로 봐야 되죠. 거기다가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전자현미경 어마어마하게 막 몇만 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포보다 훨씬 작은 게 바이러스. 아, 그럼 강아지가 아파서 병원 오는 증상이 그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원인이 다 다른 거죠. 그렇게 원인이 다 그런 원인 때문에 막 기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네. 그렇죠. 뭐 구토를 할 수도 있고 피부병이 생길 수도 있는 게 다 그거를 안에서 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제 보호자님들이 만약 그 아기 때 강아지 그 접종할 때 파보라든지 네. 뭐 홍역이라든지 대표적으로 두 가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거는 바이러스 질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꼭 하면 네. 그거는 예방이 되는 거 어느 정도 꼭 예방이 하고 되는 거고. 소다숙만 하면 그러면 강아지를 좀 건강하게 좀 키울 수 있는 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단 접종하고 네. 기생충 구충을 이제 해주시는데 기생충이 아까 말씀만 드렸던 것처럼 이제 내부 기생충, 뱃속에서 사는 기생충들, 구충, 회충, 편충, 조충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심장에서는 심장사상충, 네. 그리고 몸 밖에서 사는 벼룩이나 이나 진드기나 뭐 풀진드기나 몸진드기나 뭐 이런 것 귀진드기도 있고 뭐 이런 이렇게 종류가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방 접종은 아까 이제 얘기하셨지만 바이러스가 예방이 되는 거고 기생충은 네. 이제 그 저희가 먹는 약이나 발라주는 약을 통해서 그 기생충들을 이제 예방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만 하면 일단은 감염을 통해서 올 수 있는 전병들이나 질병들은 어느 정도는 예방이 가능하신 거죠. 그 예방접종 가격은 동물병원마다 똑같나요? 금액은? 그거는 거의 비슷할걸요? 거진 비슷해요? 비슷한데 약간 지역마다 다를 수도 약간 차이는 있고 있을 수 있는데 사용하는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도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아, 그것도 이제 네. 종류가 회사가 여러 다 가지. 틀린 네, 아. 제약회사별로 다를 수도 있고 뭐 백신도 이제 종합 백신도 뭐 4가지가 들어있는 게 있고 5가지가 들어있는 게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 다른 거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크게 많이 차이는 나지는 않을 똑같이 거예요. 찾으려면 너무 힘들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정도만 맞으면 외부에서 오는 거는 막을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만 해주시면은 예방의학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좀 완벽하게. 근데 그런 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치료비가 훨씬 더 많이 들거든요. 맞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돼버리기 때문에 예를 그러니까, 들어서 사상충 걸리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죠. 그렇죠. 치료비용 굉장히 많이 들고 죽을 수도 있고 부작용도 맞아요. 있고 약도 사실 조금 독해요 이게.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심장사상충 같은 경우에는 걸린 애가 옆에 있다고 해서 얘가 걸리지 않아요 절대. 옆에 있어서 걸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옆에 있어서 걸리는 게 예. 심장사상충 그렇게 뭐 되게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뭐 침이나 뭐 이런 걸로 전염되는 게 아니라 분비물이나 이런 걸로 전염되는 게 아니라 걸린 강아지의 모기가 딱 침을 꽂아가지고 피를 빨아들이는 순간 거기서 새끼벌레들이 같이 모기한테 들어갔다가 이 모기가 윙 하다가 뿌띠한테 침을 쭉 꽂으면은 그 새끼벌레들이 같이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거 사람한테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한테서는 거의 죽어요. 그냥 들어오면. 그렇죠? 아, 그게 강아지 면역력. 아, 강아지 무기 그러니까 최종 숙주라는 이거 좀 개념이 좀 어렵긴 한데 최종 숙주. 최종 숙주라 그래서 그 아니, 강아지도 무기 물리나요? 물리죠. 물리죠. 네. 그 사람처럼 긁진 않아서 그렇지 물려요. 아, 긁진 않는 거죠. 그렇죠. 네. 티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얘가 물렸는지 안 물렸는지도 모르고. 그 지금 모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그 서울에 이제 계속 살고 있지만 겨울에도 요즘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간혹.
하수구로 타고 올라오니까. 큰일 날 뻔했네. 지금 목이 되게. 네네네. 작년 여름에도 되게 큰일 날 뻔했네. 특히 이제 여름철에 조심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사계절 내내 이제 저기 또 목이 있다. 지나다니는데 지금 목에 지나다니는데 저런 것들 때문에 그 사계절 내내 해주시는 걸 제일 추천을 드리고요. 병원에 와서. 병원에 와서 네. 어쩌다 하는 게 되게 좋죠. 네. 한 달에 한 번씩 체크하고. 그래서 일단은 뭐 꾸준하게 예방을 해주시면 사실은 전혀 뭐 감염이라든지 이런 건 어느 정도 이제 좀 그런 위험에 대해서는 예방이 가능하니까. 그럼 병원에 못 오는 사람은 구입하셔가지고 병원에서 구입을 좀 해서 병원에서 하든 뭐 약국에서 요즘 그렇게라도 하는 게 그렇게라도 하는 일단은 하시는 게 제일 좋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뭐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 정기적으로 이제 검사를 한 번씩 해보시는 게 가장 제일 이제 아이디얼하게 예방하시는 거고. 건강검진 같은 거를 최소하게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돼. 아니 원래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는데 검진이라기보다는 사상충 검사. 근데 왜냐하면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발라주는 약이나 먹는 약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게 약이 100% 흡수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발라주는 약에 발랐는데 다른 친구가 아이고 이쁘다 하고 이제 막 목덜미를 막 만져가지고 약이 그냥 흡수도 되기 전에 뭐 손에 다 묻는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이제 앞으로는 잘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약간 좀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는데 산 끼고 있는 동네 있잖아요. 그렇죠. 뒤에 산이 있거나 여기 많아요. 광배동 동네 많아요. 산이 있거나 또 이제 이런 저수지 같은 거 있는 이런 큰 물 같은 거 이제 있는데 그런데 모기들이 워낙 목이 좀 많을 많으니까. 법한. 네, 사상충 같은 경우 지금 키트 검사 결과 나왔는데 저희가 아까 그 체열해가지고 그 말초 혈액을 이제 도마를 내서 얇게 이제 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마이크로필라리아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작은 심장사상충 애벌레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확인해봤는데 어차피 뭐 저기 그 화면에 또 나갈 거지만 그것도 이제 없는 걸로 지금 나왔어요. 현미경으로도 봤는데 거기도 안 보인다. 새끼벌레들은 현미경으로 보면은 혈액 사이에서 꼼틀꼼틀하는 게 보이거든요. 꼭 지렁이 기어다니는 것처럼. 근데 그것도 지금 일단 없는 걸로 확인됐고, 요거는 아까 백결 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얘네들이 자라면은 심장까지 가가지고 뭐 길이가 한 요 정도에서 뭐 요 정도까지 길게 돼가지고 벌레 상태로 있는데. 그건 그때 어떻게 해요? 걔네들도 수명이 있어요. 그래서 수명도 있고 암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명대로 살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 암수가 새끼들을 막 나가지고 그 새끼들이 피를 타고 이제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감염 때문에 수술하는 거예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보통은 이제 그거는 이제 경중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거고요. 직접적으로 이제 꺼내시는 방법도 있고 이제 보통은 이제 약물로 치료하는데 그 약물 치료가 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독해요. 약제 자체도 독하고 그리고 뭐랄까 비용도 되게 고가의 약물이고 그래서 정말 심하면은 치료 도중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사망하는 경우도 있죠. 어떻게 4-5개월을 안 맞춰가지고 큰일 났다 진짜. 근데 일단은 노출될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환경이라 뭐 그래도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지만 이게 사실은 확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불복이거든요. 그렇죠. 모기한테 한 방 물렸는데 하필이면 사상충 걸린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사상충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100방울 물렸는데도 사상충이 안 걸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예방해 주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도 일단 어쨌든 음성이 나왔으니까 양성 나왔으면은 큰일 날 뻔했어요. 오늘 배원장님 생각보다 좋습니다. 배원장님 오셨습니다. 잘 나왔어요. 항체가 검사 결과 나왔나요? 항체가 검사 결과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조금 해가지고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항체가 검사는 우리나라에서 이거 말고 딴 거 쓰는 병원 거의 없죠. 거의 없죠. 다른 종류가 있긴 있는데 네네. 거의 이걸 사용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포인트가 이렇게 총 4개가 네 개. 나오거든요. 이 포인트 4개 중에서 제일 위에 포인트가 비교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조군이라고 하는 포인트예요. 이 포인트보다 일단 아래 3개가 진하게 나오면은 오케이, 좋은 거예요.
이 맨 위에 거보다 맨 위에 거보다 아래 세 개가 진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진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좋은 거예요. 형체가 그럼 잘 한계가 형체가 잘 생겨. 맨 위에 거 되게 흐린데 이거보다 그러면 없으면 아예 항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예 안 나오는 애들도 안 나오는 되게 옅게 뜨는 애들도 있고. 옅게 뜨는 애들도 있고. 맨 위에 색깔이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요. 음. 좀 더 진하게 나올 경우도 있고. 푸띠는 다행히 매우 잘생겼습니다. 그러네요. 축하드립니다. 맞춰가지고 마지막으로 엑스레이 엑스레이를 보러. 정말 안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되게 자, 이 사진은 일반적인 사진에서 왜 저렇게 휘었어요? 얘가 이제 계속 뒤틀었어요. 사진 찍을 때. 아, 네. 힘줘서 그래. 힘을 진짜 많이 너무 많이 줘서 힘이. 줘가지고. 원래는 사진이 이게 100% 잘 찍힌 사진이다라고는 말씀을 드리지를 못해요. 여기 있는 구멍 자체가 양쪽이 대칭적으로 사진이 잘 나와야지 이 녀석들이 이렇게 잘 보일 수가 있는데 지금 얘는 엉덩이를 계속 힘을 주고 허리를 뒤틀고 하면서 사진이 찍혀가지고 저희가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저희 저렇게 휘뚫어. 지금 여기 고관절 쪽 네. 골반 관절이죠. 네. 골반 관절 안에서 뼈 들어가 있는 양상이라든지 혹은 그쪽 관절 안쪽에 있는 염증 양상이라든지 괜찮아요. 괜찮은 편이고 우리가 이제 슬개골 이 뼈가 정상적으로는 여기 안에 있어야 돼요. 어떤 게요? 여기 동그라미 이 뼈가 여기 안에 근데 그게 이미 안쪽으로 다 빠져 있는 상태죠. 그게 막 움직인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상태예요. 걸어 다니면서 움직이면서요? 뭐 얘는 굽힐 때 좀 더 빠지는 편이에요. 아,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 각각 다리들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좀 해봤을 때 여기는 이제 관절 여기가 네. 이렇게 관절이 있을 거거든요. 네. 보통은 일반적인 친구들은 이 뼈가 여기까지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이 녀석은 다리를 굽혔을 때 네. 안쪽으로 쏙 빠지다 보니 겹쳐가지고 지금 사진이 찍혀지죠. 여기 있어야 될 부분에서 안쪽으로 감싸고 빠져버리니까. 있어야 되는 건가요? 이 위에 얹혀져 있어야 돼요. 좋은 거였네. 저기 그렇죠. 아 맞아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게 하얀 부분이 자꾸 빠지는 거죠? 여기에 사진을 이렇게 찍었을 때 얹혀져가지고 네. 찍혀야 되는데 네. 이게 이렇게 빠져가지고 있다 보니까 겹쳐져가지고 사진이 찍히는 거예요. 그 슬개골이 이건가요? 이 뼈를 보고 슬개골이라 이 그래요? 뼈를 아니 보고. 여기 뼈. 여기 뼈는 원래 이게 붙어서 들어가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안쪽으로 들락날락을 하면 다행히 관절 상태는 괜찮은 편이에요. 네. 관절 이렇게 균일도라든지 뭐랄까 매끈함 그런 네. 것들 그리고 관절 낭 안쪽의 탁함 염증 상태 그런 것들은 괜찮은 편이에요. 염증은 현재 없는 거. 네. 반대다리도 마찬가지. 저게 지금 만약에 진행이 되면 저 뼈가 이렇게 부딪혀서 다 염증이 다른 생기는. 여기 안쪽 뼈가 닳아질 수 있어요. 아. 여기가 닳아져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뼈 자체가 균질하게 양쪽이 V자 모양, U자 모양 형태로 여기가 생겼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왔다 갔다를 많이 반복하게 될수록 여기 뼈가 닳아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형태처럼 생겨진 녀석들도 많이 있고 선천적으로 그렇게 생겨가지고 들락날락 하는 경우들도 있고. 자, 오늘 어떻게 좀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네, 일단 느낌은? 네. 건강검진을 네. 이렇게 선정돼서 해서 너무 좋고요. 한 번도 안 해봤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기회가 아니었으면 솔직히 해볼 생각은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 아프지 않고 나이도 어리고 다만 굉장히 걱정됐던 건 이제 슬개골인데 슬개골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말 그냥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조금 안정될 수 있게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까 그 다리를 정말 딱 드는 순간에 오세요라든지 아니면 그냥 조금 더 지나면 염증이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잘 생기니까 정말 그냥 지금 딱 하는 게 좋은 건지만 좀 판단을 조금 더 이렇게 확실하게 좀 해주면 나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병원들이 그냥 그렇게 하실 거면 선택하세요. 뭐 재발도 또 있어요. 또 이렇게 또 말하는 수의사 분들도 계세요. 또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왜 이런
유기견이나 이렇게 봉사활동 많이 하는 병원들 같은 게 보면은 그런 데서는 굳이 수술을 권유하지 않거든요. 근데 좀 막 약간 좀 동물병원이 뭔가 이렇게 좀 인테리어나 뭐든 막 좀 있어 보이는 동물병원에 가면 꼭 뭘 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지만 그런 걸 다 일일이 비교해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진짜 솔직히 너무 궁금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여기 또 강남포드 일대에서 또 병원 하시는 또 수의사분 세 분이서 또 말씀을 또 그 스케골에 대해서 똑같은 의견을 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편하고 제가 이제 관절 영양제를 지금도 먹이고 있지만 그거 먹이면서 조금 자세히 보고 하나라도 들면 그때는 이제 와가지고 검사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게 조금 마음이 굉장히 좀 편해졌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언제 계속 검사를 언제나 해야 되나,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얘가 지금 아프다는 게 아까 알려주셨잖아요. 뒤에 힘이 있다는 거. 네. 얘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너무 좋은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실상 슬개골, 왜냐면 이렇게 중소형견 키우는 사람들은 슬개골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하고 다른 거는 뭐 질병적으로 이거는 뭐 아픈 게 뭐 나타나서 고칠 수 있는 거지만 얘는 진짜 다 답이 틀려서 네. 네. 그래서 저한테 되게 좋은 약간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거에 약간 좀 그 오해라는 게 저희가 이야기했던 그 슬개골 탈구의 진단 시점 혹은 병원을 내원하시는 시점이 다리를 들면 병원을 오세요 이 내용이 아니에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다리를 드는 빈도수 들 수 있어요. 지금도 오늘 당장도 들 수 있고 내일 당장도 들 수 있어요. 네. 그 시점이 수술을 결정을 하는 시기다라는 말씀. 뭐 저는 일단 적어도 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빈도수가 늘어나거나 다시 혼란스러워지네. 그러니까 그거는 통증 반응이다라는 통증? 건데 그렇죠. 이거를 이제 수술을 안 하고 체크를 하는 입장에서는 주기적으로 병원을 오시는 게 좋아요. 얼마만에 한 번씩 오는 거죠? 그 주기적인 거는 심장사상충화로 매달 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그때마다 저걸 찍어야 되나요? 아니죠. 아니죠. 찔 필요 없이. 그냥 봐주는 얘 다리 좀 어때요? 다리 만져도 그건 네. 촉진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하니까. 근데 다른 병원은 찍어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 못하는 환자가 덜해요. 심장사주한테 다리 어때요? 라고 그러지 않거든요. 말만 하면 돈 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럼 찍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면 찍어봤던 데에서, 왜냐면 진행 상태를 모르니까 그거를 꼭 찍어봐야지 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 슬개골 진단 받을 때 만져보면 아시지 않나요? 그랬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서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찍어보고. 그리고 나서 또 걱정이 돼서 미용할 때 또 물어봤는데 또 그때도 찍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병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친해지면 그러니까 네. 좀 슬개골 기수를 평가를 하는 거는 만지는 걸로 충분해요. 아, 정말요? 네. 기수 자체만. 근데 저희도 그걸 만져보고 나서 저게 염증이 있네요 없네요는 모르잖아요. 엑스레이를 찍어서 보면 그렇죠. 확인하는 거죠. 염증 양상을 체크하는 데는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저는 통상적으로 한 3달에 한 번, 서너 달에 한 번 정도 엑스레이는 찍어보시고 슬개골이 계속 빠져있고 이게 서너 달에 한 번 엑스레이 찍어요. 저는 그 정도 네. 통증 없고 하면 그 정도 수준 말씀. 그 정도는 해서 염증 변화가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체크를 근데 해보고. 그 서너 달에도 그냥 그것도 그러면 그냥 아예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나쁘지는 않죠. 그게 틀린 말은 아니고 뭐 좋은 걸 수도 좋은 있어요. 거예요, 사실은. 좋은 거예요. 네, 체크를 하신다는 건 좋은 거고. 그러면 수술하면 재발 확률은 몇 %인가요? 재발확률은 보통 1기, 2기, 3기, 4기 있으면 1기는 재발확률 10%, 2기는 20%, 3기는 30%, 4기는 40%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4기 이후는 재발이 그만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재발 빈도가 높은 편인데 3기, 2기, 1기 뭐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재발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럼 만약에 재발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수술을 해요? 재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경우도 재수술하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빠졌는데 애가 너무 아파한다. 그럼 네. 반드시 그건 재수술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네. 빠지는데 예전보다는 훨씬 덜 아파한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수술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다시 이제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돈을 또 내야겠네요, 재수술. 슬개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명확한 거잖아요. 빠진다 안 네, 빠진다. 네. 그러니까 저희 병원은 보증을 해드립니다. 보증. 1년 내에 빠지면 무료로 해드린다고. 근데 그건 이제 재발이라는 병원마다 개념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애매해요. 애매모호해요.
가령 사기에서 수술을 하는 친구의 목적 자체는 저는 아예 보호자님께 얘를 슬개골 탈구가 안 발생하도록 만들어드리긴 힘들 가능성이 높다. 다만 기술을 줄여서 사기로 다리가 아예 돌아가 있던 거를 1기록은 돌아가게. 그렇죠. 통증이 덜 가게 만들어주는 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최선의 목표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럼 사기 수술했는데 이게 다시 1기로 빠져요. 수술 잘못된 건가요? 재발한 건가요? 라고 이제 설명을 하기는 무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죠. 좀 애매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이런 보호자는 수술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니까 그렇죠. 이래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